지금은 외부 요소 물론 흔들렸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램이 부족하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떤 결정이 되냐면 공급을 줄일 거예요. 소수의 기업들만 D램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D램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한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김범준 이사입니다. 이사님, 네. 오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장 막판에 하이닉스가 15% 가까이 빠졌거든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SK하이닉스가 웃음만 나오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SK하이닉스를 자문 포트에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참 대응하기도 어려웠고 한번 원인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3월달, 4월달, 5월달에 계속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그 서버의 D램 용량 자체를 줄이겠다. 메모리 처리에 캐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나왔다. 이때도 아마 크게 급락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3월달 그러니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던 날이었거든요. 그 원인은 메타의 이제 AI 컴퓨팅 자료들을 일부 부분을 임대하겠다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AI 컴퓨팅 데이터들을 왜 메타가 안 갖고 이제 외부로 이제 임대를 하는 거지? 라는 시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팅 자원이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시장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많이 급락이 나왔었고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메모리 업체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레버리지로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보니까 같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지금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몇 % 올라간 줄 아세요? 300% 아닙니까? 네, 맞아요. 300% 이상. 300% 이상이요? 네, 올라갔죠. 왜냐면 70만원 전후로 시작이 됐는데 300까지 갔다가 이제 210 정도 좀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300%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라서 원래 이제 고점 대비 그렇게 10%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 또는 내부적인 악재 이런 요소는 없이 외부 환경에 흔들린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빠질 수 있는 자리면 시장은 대체 어디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증시가 몇천 포인트에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우리 하는? 아무래도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선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4,000 중반부에서 1월달이 시작이 됐는데 6,000까지 갔잖아요. 지금 7,000 후반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주봉의 큰 흐름에서 엘리어트 파동 논리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을 그냥 간단히 보면 상승 파동이 3번 있고 하락 파동이 2번 있어요. 이번에 이제 23년도가 1차 파동이라고 보고요. 24년도가 이제 조정 파동 그리고 이번 25년도부터 지금 6년도까지 나오는 이 상승이 3차 파동입니다. 3차 파동이 가장 강하고 세고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조정 파동을 4차 파동이라고 만약 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의 조정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4차 파동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적게 나오면 약 23%의 조정이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38%의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는 약 한 28%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조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8%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6,700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파동이 한계점은 6,700이라고 보고 있고요. 6,700이 만약에 깨져간다. 그러면 사실상 증시의 상승 추세가 흔들릴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차트적인 분석이 돼요. 그럼 6,700이 꼭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7,000포인트 전후까지 흔들리면 그 정도까지 그냥 에너지 응축이에요. 그래서 5차 파동으로 가기 전에 지금 힘 모으는 구간이다. 왜냐면 6개월 동안 계속 달려왔는데 증시가 안 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언제가 될지 이거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조정폭이 7,000포인트만 유지가 되면 문제는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눌림 뒤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럼 7천이 깨졌을 때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 혹시 오늘 좀 보셨나요? 화장품.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뭐 변동성이 커서 뭐 정확하게 저점이 어디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코스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7천 초반대까지 열어두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이면 충분히 좋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대형주의 실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다른 대형주들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 또 시장이 한번 변곡점이 또 오지 않을까. 사실 걱정되는 건 지수가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건데 네. 환율도 걱정이 큽니다. 1,550원대 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뭐 저희 주식을 하는 뭐 기관들이라든지 자문사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정부에서도 고민이 엄청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왜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도 뭐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반년 동안 정부에서 5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환율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돈을 투입해가지고 환율을 방어한다? 요 논리는 이제 안 먹히는 시장이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돈을 투입했으면 좀 방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해외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환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줘야 이제 환율 가치가 안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어렵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로 갖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서 방어가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뭐 150조 이상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파니까 이제 환율을 바꿔줘야 되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닌데 이게 원화를 바꿔주는 수출 기업들은 없지. 이게 달러로 바꿔주는 돈들은 많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쉽게 방어가 안 된 요소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엔화 가치도 지금 40년 만에 최하단이에요. 그래서 엔화도 그렇게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한국이 물론 더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힘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원화 가치가 이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엔화도 떨어져 있고 만약에 이게 강달러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는 그림이라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하면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금이죠. 금이죠. 그럼 금이 지금 폭등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 달러가 한국 돈보다 안전적이라는 느낌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부적인 구조 요거에서 문제가 좀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 수출이 1,000억 달러 통계가 됐잖아요. 이거 달성한 나라가 4국가밖에 없는 거 아시죠? 어디일 것 같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나머지는 중국? 그럼 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유럽 국가예요. 그러면 전 독일 하겠습니다. 맞아요.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네 나라만 달성한 그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번 6월달에 일본보다 더 수출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긴 하겠죠. 근데 한국은 수출 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코스피가 뭐 조정은 뭐 있을 수는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이거 포인트로 보면 이번 7월 10일 날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장을 하면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환율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당분간은 환율이 뭐 1600원 근처까지도 그러니까 ADR이 지나도 이게 떨어지는 흐름이 없다 그러면 사실 뭐 1600원 경계 또는 돌파 이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환율이 흘러가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수출 기업들을 먼저 보긴 해야 돼요. 수입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비싸게 주고 수입해야 되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2분기 넘어서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수출 잘 되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뭐 이런 쪽들은 그래도 수출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 외화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에 따라서 좀 뭔가 매출이 조금 더 펌핑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6,700포인트 그 경계가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으로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 시기지 않나. 그게 더 맞다 봐요. 조선은 알겠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도 방산주를 사도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방산주들이 안 빠졌죠? 오늘 안 빠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5% 넘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 관련 또 수혜 업종들은 지금부터 좀 반응이 더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질 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가 아니고 환율이 만약에 1,600원까지 간다. 그럼 오히려 더 팔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600원을 넘어가면 이렇게 막 무한대로 1,600, 1,650, 1,7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정부가 만들 가능성은 좀 적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도 환율에 대해서는 뭐 방관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좀 잡아놓고 있을 거예요. 이제 1,6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데드라인 쪽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 이제 달러 그거를 어느 정도 전환시키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의 뭐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이니까 굳이 지금 1,600 되기 전에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SK하이닉스가 4번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 네. 다음날 오르는 추세를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SK하이닉스에 과감하게 진입할 시점일까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당장 내일의 주가를 내일 증시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주가를 당장 내일 올라가냐 떨어지느냐는 것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트의 데드라인, 아까 코스피 그런 부분과 아니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뭔가 미흡한 결과가 나와요. SK하이닉스가 또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조금 더 비중 관리를 들어가는 거지. 지금 당장 뭐 내일 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리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약간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손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사이드카 뭐 이번 6월 달만 해도 뭐 5번, 6번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도 뭐 2번, 3번 걸리는 시기인데 이런 변동성에서는 오히려 그냥 분할 매수. 물론 내가 한계가 좀 안 된다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대응.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뭔가 이걸 한 번에 뭔가 바꾸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하면 손실만 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X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투자한 99%의 투자자들이 손실이다. 그거면 뭐 사실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통계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시장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장기적인 안목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제 가는 전략이 중요해 보이네요. 저는 레버리지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네요. 레버리지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같은 변동성에 계좌가 터질까 봐서 그럼 내일 당장 SK하이닉스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원래는 들어갈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이사님 말씀 듣고 안 들어가는 걸로 결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항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대응, 매도 관점에서 항상 시장을 좀 봐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사님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계속 뭐 비관적인 얘기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코스피가 7,000을 안 깨고 반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7천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LF 파동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대 실적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파동이 나왔어요. 엘리엇 파동에, 그러니까 4차 파동에서 깨지지 않았다라는 확인되면 5차 파동은 지금 여기서 7천에서 반등 나오는 파동 되돌림이 계산을 해보면 10,000에서
11,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보다 한 못해도 30%에서 한 40% 크게 보면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빠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가능한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차트가 안 깨지는 그런 그림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천이 안 깨지는 게 정말 중요한 기점인 거네요. 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SK 하이닉스 15% 급락하긴 했지만 SK 하이닉스 자체의 밸류가 깨진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가 7,700이지만 6,700선을 깨지만 않으면 7,000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오늘 이사님 말씀 듣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SK 하이닉스 계속 홀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1,550원대인데 이사님 말씀대로면 1,600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조선, 방산과 같은 수출을 중점으로 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SK 하이닉스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공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